은퇴 전 늘 울리던 회사의 전화기는 이제 침묵합니다. 퇴직하면 꼭 연락하겠다던,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던 후배들의 약속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그 안에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가는 나라.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 노인 인구가 무려 3,500만 명을 넘어선 곳.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과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오늘은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20년 먼저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후회를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소중한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은퇴 선배들의 깊은 후회, 일본의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크게 3가지, 바로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의 3대 자본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길어진 노년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혹은 폭음, 폭식하지 말 걸과 같은 답변을 예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답변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은 1위는 바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 소홀했던 치아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답변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둘 거리라며 기능적인 측면을 후회한 반면 여성들은 몸매 관리나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거리라며 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후회는 전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둘 걸, 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준에 맞춰 생활 규모를 미리 줄여둘 거리라는 답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은 마치 절벽 앞에 선 듯한 충격을 줍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수십 년간 몸에 밴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현역 시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현금 흐름에 맞춰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는 훈련을 미리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거리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공부든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소통이 은퇴 후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답변 중에는 결혼을 더 신중히 할 걸, 심지어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와 같은 극단적인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이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는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 황혼 이혼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주인공 배용준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에 중년 여성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무심한 남편과 대비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과 함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인생 2막의 새로운 무대. 지역 대비 일본에서는 정년 퇴직한 직장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지역 데뷔입니다. 마치 연예인이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처럼 은퇴 후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07년부터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건강하고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집에만 갇혀 고립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와 같은 행사를 열어 은퇴자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거리와 봉사활동이 있는지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근처에서 맴돌며 자기 동네를 잠만 자는 하숙집처럼 여겼던 이들이 비로소 진짜 풀타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역 대비라는 용어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비움의 미학. 단샬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단샬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단, 버릴 사, 떠날 리. 즉, 불필요한 것과의 관계를 끊고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며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단샤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75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장처럼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은 70%만 채우고 거실장처럼 어느 정도 보이는 공간은 50%만, 그리고 장식장은 10%만 채워 여백에 밀을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약 내일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감한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확보하고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평생 현역의 시대. 새로운 일 찾기. 이제 은퇴 후 휴식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현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현역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활동 등 사회와 연결되어 계속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재취업 직종의 3대 키워드는 존경과 인정, 경험과 기술 활용, 그리고 지역 공헌입니다. 이 키워드를 만족시키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단연 기업 경영 고문입니다. 보수도 높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아파트 관리인 역시 매우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직업이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교실 강사나 여성들의 경우 가사 대행 서비스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15년간 부동의 인기 1위를 차지한 자격증 분야가 바로 유료 사무라는 점입니다.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그 뒤를 이어 조제약국 보조원, 요양원 사무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 간병, 요양 분야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노인 고객을 놓인 직원이 응대하는 노노 접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시니어 인력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과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 임원처럼 현역 시절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느끼는 박탈감의 절벽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인 역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며 눈높이를 조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역할에서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장, 은퇴 빈민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법. 안타깝게도 모두가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은퇴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흥청망청형입니다.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찾아온 짧은 여유 기간을 노후 자금을 모을 마지막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유형입니다. 둘째, 교육비 과다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캥거루 자녀형입니다.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독립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는 부모의 노후에 큰 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간병퇴직형입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경력과 노후 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다섯째, 황혼 이혼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으로 인해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잃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가계부를 부부가 함께 점검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보험을 재설계하며 고가의 물건은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연금으로 살아갈 미래에 맞춰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 관계의 재정립과 잘 사는 고동력 은퇴 후 인간관계는 현역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수평적인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과는 다릅니다. 혼자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혼자서 하는 식사, 혼자 떠나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은퇴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들의 후회와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 은퇴 전 늘 울리던 회사의 전화기는 이제 침묵합니다. 퇴직하면 꼭 연락하겠다던,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던 후배들의 약속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그 안에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가는 나라.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 노인 인구가 무려 3,500만 명을 넘어선 곳.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과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오늘은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20년 먼저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후회를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소중한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은퇴 선배들의 깊은 후회, 일본의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크게 3가지, 바로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의 3대 자본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길어진 노년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혹은 폭음, 폭식하지 말 걸과 같은 답변을 예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답변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은 1위는 바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 소홀했던 치아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답변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둘 거리라며 기능적인 측면을 후회한 반면 여성들은 몸매 관리나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거리라며 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후회는 전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둘 걸, 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준에 맞춰 생활 규모를 미리 줄여둘 거리라는 답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은 마치 절벽 앞에 선 듯한 충격을 줍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수십 년간 몸에 밴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현역 시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에 맞춰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는 훈련을 미리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거리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공부든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소통이 은퇴 후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답변 중에는 결혼을 더 신중히 할 걸, 심지어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와 같은 극단적인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이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는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 황혼 이혼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주인공 배용준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에 중년 여성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무심한 남편과 대비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과 함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인생 2막의 새로운 무대. 지역 대비 일본에서는 정년 퇴직한 직장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지역 데뷔입니다. 마치 연예인이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처럼 은퇴 후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07년부터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건강하고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집에만 갇혀 고립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와 같은 행사를 열어 은퇴자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거리와 봉사활동이 있는지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근처에서 맴돌며 자기 동네를 잠만 자는 하숙집처럼 여겼던 이들이
비로소 진짜 풀타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역 대비라는 용어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비움의 미학. 단샬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단샬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단, 버릴 사, 떠날 리. 즉, 불필요한 것과의 관계를 끊고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며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단샤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750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장처럼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은 70%만 채우고 거실장처럼 어느 정도 보이는 공간은 50%만, 그리고 장식장은 10%만 채워 여백에 밀을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약 내일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감한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확보하고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 이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평생 현역의 시대, 새로운 일 찾기. 이제 은퇴 후 휴식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현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현역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활동 등 사회와 연결되어 계속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재취업 직종의 3대 키워드는 존경과 인정, 경험과 기술 활용, 그리고 지역 공헌입니다. 이 키워드를 만족시키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단연 기업 경영 고문입니다. 보수도 높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아파트 관리인 역시 매우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직업이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교실 강사나 여성들의 경우 가사 대행 서비스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15년간 부동의 인기 1위를 차지한 자격증 분야가 바로 유료 사무라는 점입니다.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그 뒤를 이어 조제약국 보조원, 요양원 사무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 간병, 요양 분야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노인 고객을 노인 직원이 응대하는 노노 접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시니어 인력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과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 임원처럼 현역 시절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느끼는 박탈감의 절벽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인 역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며 눈높이를 조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역할에서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 은퇴 빈민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법. 안타깝게도 모두가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은퇴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흥청망청형입니다.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찾아온 짧은 여유 기간을 노후 자금을 모을 마지막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유형입니다. 둘째, 교육비 과다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캥거루 자녀형입니다.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독립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는 부모의 노후에 큰 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간병퇴직형입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경력과 노후 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다섯째, 황혼 이혼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으로 인해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잃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가계부를 부부가 함께 점검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보험을 재설계하며 고가의 물건은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연금으로 살아갈 미래에 맞춰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 관계의 재정립과 잘 사는 고동력 은퇴 후 인간관계는 현역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수평적인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동력, 즉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과는 다릅니다. 혼자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혼자서 하는 식사, 혼자 떠나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은퇴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들의 후회와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 은퇴 전 늘 울리던 회사의 전화기는 이제 침묵합니다. 퇴직하면 꼭 연락하겠다던,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던 후배들의 약속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그 안에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가는 나라.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 노인 인구가 무려 3,500만 명을 넘어선 곳.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과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오늘은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20년 먼저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후회를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소중한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은퇴 선배들의 깊은 후회, 일본의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 바로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의 3대 자본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길어진 노년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혹은 폭음, 폭식하지 말 걸과 같은 답변을 예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답변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은 1위는 바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 소홀했던 치아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답변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둘 거리라며 기능적인 측면을 후회한 반면 여성들은 몸매 관리나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거리라며 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후회는 전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둘 걸, 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준에 맞춰 생활 규모를 미리 줄여둘 거리라는 답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은 마치 절벽 앞에 선 듯한 충격을 줍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수십 년간 몸에 밴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현역 시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에 맞춰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는 훈련을 미리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거리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공부든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소통이 은퇴 후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답변 중에는 결혼을 더 신중히 할 걸, 심지어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와 같은 극단적인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이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는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 황혼 이혼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주인공 배용준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의 중년 여성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무심한 남편과 대비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과 함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인생 2막의 새로운 무대. 지역 대비 일본에서는 정년퇴직한 직장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지역 데뷔입니다. 마치 연예인이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처럼 은퇴 후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07년부터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건강하고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집에만 갇혀 고립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와 같은 행사를 열어 은퇴자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거리와 봉사활동이 있는지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근처에서 맴돌며 자기 동네를 잠만 자는 하숙집처럼 여겼던 이들이 비로소 진짜 풀타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역 대비라는 용어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비움의 미학. 단샬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단샬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단, 버릴 사, 떠날 리. 즉, 불필요한 것과의 관계를 끊고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며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단샤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75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장처럼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은 70%만 채우고 거실장처럼 어느 정도 보이는 공간은 50%만, 그리고 장식장은 10%만 채워 여백에 미를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약 내일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감한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확보하고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평생 현역의 시대. 새로운 일 찾기. 이제 은퇴 후 휴식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현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현역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활동 등 사회와 연결되어 계속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재취업 직종의 3대 키워드는 존경과 인정, 경험과 기술 활용, 그리고 지역 공헌입니다. 이 키워드를 만족시키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단연 기업 경영 고문입니다. 보수도 높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아파트 관리인 역시 매우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직업이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교실 강사나 여성들의 경우 가사 대행 서비스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15년간 부동의 인기 1위를 차지한 자격증 분야가 바로 유료 사무라는 점입니다.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그 뒤를 이어 조제약국 보조원, 요양원 사무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 간병, 요양 분야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노인 고객을 노인 직원이 응대하는 노노 접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시니어 인력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과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 임원처럼 현역 시절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느끼는 박탈감의 절벽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인 역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며 눈높이를 조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역할에서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장, 은퇴 빈민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법. 안타깝게도 모두가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음에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은퇴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흥청망청형입니다.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찾아온 짧은 여유 기간을 노후 자금을 모을 마지막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유형입니다. 둘째, 교육비 과다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캥거루 자녀형입니다.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독립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는 부모의 노후에 큰 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간병퇴직형입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경력과 노후 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다섯째, 황혼 이혼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으로 인해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잃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노후 가계부를 부부가 함께 점검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보험을 재설계하며 고가의 물건은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연금으로 살아갈 미래에 맞춰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 관계의 재정립과 잘 사는 고동력 은퇴 후 인간관계는 현역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수평적인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고동력, 즉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나 고립과는 다릅니다. 혼자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혼자서 하는 식사, 혼자 떠나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은퇴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들의 후회와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 은퇴 전 늘 울리던 회사의 전화기는 이제 침묵합니다. 퇴직하면 꼭 연락하겠다던,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던 후배들의 약속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그 안에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가는 나라.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 노인 인구가 무려 3,500만 명을 넘어선 곳.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과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오늘은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20년 먼저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후회를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이 들수록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소중한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은퇴 선배들의 깊은 후회. 일본의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크게 3가지, 바로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의 3대 자본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길어진 노년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둘 걸, 혹은 폭음, 폭식하지 말 걸과 같은 답변을 예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답변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은 1위는 바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 소홀했던 치아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답변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둘 거리라며 기능적인 측면을 후회한 반면 여성들은 몸매 관리나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거리라며 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후회는 전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해둘 걸, 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준에 맞춰 생활 규모를 미리 줄여둘 거리라는 답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은 마치 절벽 앞에 선 듯한 충격을 줍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수십 년간 몸에 밴 씀씀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현역 시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에 맞춰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는 훈련을 미리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거리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공부든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소통이 은퇴 후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답변 중에는 결혼을 더 신중히 할 걸, 심지어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와 같은 극단적인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이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는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 황혼 이혼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주인공 배용준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에 중년 여성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무심한 남편과 대비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과 함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인생 2막의 새로운 무대. 지역 대비 일본에서는 정년 퇴직한 직장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지역 데뷔입니다. 마치 연예인이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처럼 은퇴 후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07년부터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건강하고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만 집에만 갇혀 고립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파티와 같은 행사를 열어 은퇴자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거리와 봉사활동이 있는지 소개하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근처에서 맴돌며 자기 동네를 잠만 자는 하숙집처럼 여겼던 이들이 비로소 진짜 풀타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역 대비라는 용어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비움의 미학. 단샬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단샬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단, 버릴 사, 떠날 리. 즉, 불필요한 것과의 관계를 끊고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며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단샤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75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장처럼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은 70%만 채우고 거실장처럼 어느 정도 보이는 공간은 50%만, 그리고 장식장은 10%만 채워 여백에 밀을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약 내일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감한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확보하고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평생 현역의 시대, 새로운 일 찾기. 이제 은퇴 후 휴식이라는 공식은